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제 시장을 먼저 한번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첫 번째 보시는 것은 미국 통화지수입니다. 달러 지수라 그러죠. 여기 보시는 웹사이트는 tradingeconomics.com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 92에서 요 93 요 사이의 밴드 상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요때 보시면 이제 요때가 6월 달이죠. 그리고 요때가 이제 2021년도 시작하고 2020년 끝날 때 요 연말 연시였는데 요때가 이제 90대였습니다. 그래서 90대에 비하면 92로 달러 강세가 되겠지만 92 정도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는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된 상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이제 안정된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환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요즘에 좀 관심 가지고 보시니까 5만 불대 갔다가 이제 4만 8천 불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 뭐 이제 정상 간의 통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2000 2022년도 말에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의 10년의 임기가 이제 5년씩 두 번 연장하죠. 그래서 한 번 연장하죠. 그래서 10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10년 하고 물러나는 게 이제 그 전에 그 관례였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좀 더 장기 집권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금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 이제 이렇게 좀 뭐 감독하는, 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갈등이 그래서 좀 더 심화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런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중국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은 이 환율로 보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환율이 내려왔던 얘기는 중국 위안화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강세가 얘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 강세를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중국발 위기를 얘기하기에는 환율로는 아닌 것 같다. 안정된 상태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으로 와서 보시면은 석유 가격이 최근에 좀 올랐죠. 올랐지만 여기 보시면은 62불대에서 한 65불대의 이제 밴드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슨 모빌이라든지 이런 석유 관련 주식들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65불대 밑에 이때 왔을 때 이제 석유 관련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65불대 이 밴드에서는 아마 또 하락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가까이 65불대 가까이 갈 때, 75불대 가까이 갈 때는 이제 석유 가격 석유 쪽 주식은 이제 좀 가격 오르는 걸 그냥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 내려가서 보시면은 골드가 있죠. 그래서 뭐 좀 시장이 어려우면 불안하면 이제 골드가 오르는데, 지금 보시면은 골드가 크게 보면은 거의 뭐 이게 한 1750불대에서 한 1830불 좀 안 되는 거죠. 요 사이에 밴드를 좀 형성해 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1750불대 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밴드 형성하는 중이니까 좀 기다리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밴드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골드의 대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분산된 그런 것 때문에도 골드 가격이 더 안정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첫 번째가 있었던 이런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일정하게 이제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진행되면은 물가가 이제 뛰는 것도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구리처럼 다르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들도 구리나 아니면은 금이나 또 석유처럼 어느 정도 밴드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보시면은 이제 밀가루 가격이 오르는 거죠. 위트니까 밀 가격이 오르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오르다가 좀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소이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꺾였죠. 꺾여서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또 이 밴드를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소이빈 같은 경우에 콩이죠.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육류 가격 같은 것도 좀 안정화 되겠다. 지금 사료 가격이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옥수수 가격도 좀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육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육류 가격이 또 이제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철강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 가격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선박 이렇게 다 지금 제조하는 것에 철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판 관련 뭐 주식들, 제철 주식들 좀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이 그 아치, ARCH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일부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것도 구리처럼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밴드를 형성할 거다. 그래서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면은 지금 1.3%,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조금 이제 더 오를 것으로, 소폭 오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10월, 11월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오는데, 요 기울기를 적용하면은, 요 기울기가 지금 이때 기울기가 좀 비슷해지니까 이 기울기 적용하면은 이제 연말쯤 되면은 1.4에서 1.45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이 선으로 오를 거란 예상이 되고요. 만약 이런 이제 좀 안정적으로 기울기를 가지고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밴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시장은 좀 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해지면 페드에서도 이제 이 정책을 내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와도 좀 더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는 좀 그런 순조로운 전환을 원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유도해 가죠. 그래서 시장이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만 지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에 이제 이 변동기의 기간만 지나면 다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이나 뭐 ETF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TF 중에 DIVB입니다. 그래서 디비던이고, 그 다음에 B가 바이백입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바이백 뉴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11% 정도의 배당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DIVB 요 ETF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 DIVB ETF도 어제 0.62%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P 500와 비교하시면은 좀 더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죠. 안정된 주식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안정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S&P 500보다 좀 더 안정된 게 DIV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된 가치 성장주, 배당 성장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탑 10 홀딩스에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있죠. 그리고 4.8% 있고, 애플이 5.6%,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탑 1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사용하시는 증권사 계좌에 따라서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9개가 있는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배당과 바이백을 하면서 주가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종목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식을 이렇게 이렇게 분류할 때 밸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 캡으로 보면은 이 DIVB에 속하는 것들이 라지 캡이면서 밸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치주에 해당되죠. 물론 뭐 각각 하나씩 보면은 성장주냐 아니면 이 블렌드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바이백도 하면서 디비던드 주는 쪽은 밸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라지면서 밸류 쪽에 속하는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테이퍼링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자율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또 좀 더 이제 불안성이 생기겠죠.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또 성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ETF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게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가지시면 그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는 밸런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섹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요즘에 이렇게 조정 기간 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강세, 약간 뭐 약세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기 때문에 요런 주말에 요런 거 이제 ETF 가지고 포트폴리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은 QQQ 중에서 J라고 있죠. 그런 거 한번 하고 이제 이런 거하고 좀 혼합해서 섞으시면 원하시는 퍼센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에 앞에 보셨던 분위기가 시장이 좀 이제 밴드 형성하면서 좀 안정되어 간다. 그죠? 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좀 안정되어 가는 걸 보이지 않나.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랠리를 할 건데 그때 어떤 게 될 거냐? 뉴스에 보면은 경기 회복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SIG 이라는 요 심볼은 시그넷 주얼러라는 회사인데 짐 크레머가 이제 시장이 회복될 때 이런 주식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테마의 6가지 주식 이렇게 해서 동영상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그 이제 종목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영상이죠. 그래서 짐 크레머의 4가지 속 테마 6가지에서 9월 10일 날 제가 방송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됐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 SIG입니다. 그래서 이제 SIG가 이제 짐 크레머가 좋다고 그랬으니까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0일 평균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라색이 50일 평균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 평균선하고 10일 평균선이 좀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이 좀 높아졌다가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일선 밑에 내려왔을 때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기다리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내려와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9월 10일자 뉴스 보시면은 인사이드 셀이 있습니다. 내부자들이 지금 이제 뭐 보너스로 받은 주식들, 이제 옵션으로 받은 주식들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51선 봐서 이제 살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기다리는 쪽으로 했고요. 이제 경기 회복주 중에 하나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웨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사놓으면 그냥 뭐 은행에 적금 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그냥 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6개월 차트에서 요 밑에 이제 선 보이시죠? 12.89% 이게 6개월 동안 S&P 500가 12.89% 상승한 동안에 웨스트 매니지먼트는 26.9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것도 보시면 10일 평균 이동선에 이렇게 맞닿아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쪽 회사들은 물가 상승에 대한 이 가격 반영이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그냥 쓰레기 수거할 때 쓰레기 수거 비용을 조금씩 올리면 바로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저항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이제 계속 주가가 거기에 맞게 더 올라간다. 그리고 이 시장에 비해서 12.89%, 26%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보다도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 매니지먼트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좀 더 가지시면 좋겠고 이런 조정 기간에 좀 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포토샵 하는 회사 아도브입니다. 그래서 아도브는 이제
목요일 날 2.49% 오래간만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10일 평균 이동선 위로 이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하락하다가 올랐었는데, 아도브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는 회사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좀 떨어져서 좀 마음 상하셨겠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좋으실 거고, 사실 뭐 사놓고 잊어버리면 되는 회사니까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9월 15일자 보시면은 목표 주가 지금 현재 661불인데 목표 주가를 610불에서 736불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좋게 본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15일자 뉴스에 보면은 페이팔하고 연결돼서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을 늘렸다는 겁니다. 이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도브 시스템이 보시면은 페이팔이 이제 이 금융 결제해 주는 회사죠. 그래서 페이팔의 이 페이먼트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이제 서유럽 쪽에 2022년부터 이제 이런 페이먼트 하는 것을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브로 보면은 사업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좋은 뉴스가 되어서 이제 어제 더 2% 정도 2.13% 상승하는 좋은 뉴스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도브 같은 이런 이 월로 이제 회비낸다든지 연으로 회비낸다는 회사들은 구독 경제가 점점 되면 될수록, 구독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은 이익이 아주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도브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회사들 안정되니까 그 얘기는 주가도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브한테 좋은 뉴스가 되고, 페이팔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페이팔은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페이팔 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9월 15일자 페이팔 관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로펌이니까 법률회사에서 페이팔을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2017년 2월 9일부터 2021년 이게 7월 28일 사이에 이제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페이팔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페이팔 회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서 6가지 보통 이유를 들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이제 페이팔에서 공개돼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피해가 갔다, 이런 얘기인데, 주로 이제 페이팔에서 이제 페이팔 크레딧이라 그래서 물건을 사면은 6개월 동안 안에 이제 뭐 100불어치 샀으면 6개월 안에 100불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6개월 안에 100불을 갚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7개월 때부터 이제 이 6개월치의 그 이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자를 조금씩 내면서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요런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이제 공개하지 않았다, 요런 내용으로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뭐 오틀리도 잠시 얘기할 건데, 이런 소송은 이제 미국은 소송 천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호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런 주식 소송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뭐 소송 걸 거면 찾아다니니까 모든 회사는 다 조금씩 소송에 안 걸릴 수가 없고, 문제되는 것은 이제 큰 회사는 소송이건, 뭐 애플도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 걸려도 이제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자기네 회사의 그런 비용이, 뭐 변호사비 같은 거 다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은 또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별로 애플한테는 상관없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신생기업 쪽에서는 그런 소송이 걸리면은 비용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신생기업이 이익 내기도 힘든 판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익의 손실을 보죠.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얻은 이익이 이런 필요 없는 비용에 가고 오히려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같은 그런 돈으로 가지면 성장 쪽에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그러면 이제 두 배로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기업들, 이제 신생 성장 기업들은 좀 타격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소송 자체로 보면은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좀 작은 회사 소송, 참, 이 주가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페이팔은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되게 작았습니다. 아도브가 2% 상승할 때, 페이팔은 0. 몇 퍼센트 상승했죠. 소송 당했다는 걸 좀, 주가한테는 악재죠. 그렇지만 뭐 큰 악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좋은 건 소송 당한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0. 몇 퍼센트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은 이제 오틀리라는 회사죠. 그래서 오트로 이제 뭐 밀크 만드는 거죠. 콩으로 뭐 이제 소이 밀크 하는 것처럼 이제 요 오트로 밀크 만드는 회사인데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좀 이렇게 뭐 평평하게 가고 뭐 약간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졌다가 이제 9월 15일 날은 약간 또 이제 보합하는 0.24% 올랐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회사가 떨어지는 거 9월 13일 날 보시면은 또 이제 소송을 당했죠. 그래서 이 회사 소송 당한 거 제가 게시판에 잠깐 적어놨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토리가 이제 프로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기로 고소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가 이익 매출, 자본 비용에 대해서 부풀렸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되면서 좀 내용을 좀 부풀려서 얘기했다. 두 번째 이제 오트 귀리죠. 귀리 음료의 제조 특허에 대해서 과장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좀 과장했다. 이걸로 이제 이 주주들한테 좀 잘못된 정보를 줘서 주주들 이익에 손실을 줬다. 이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소송을 당했고,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자체가 이기고 지는 것도 이제 지면은 이제 보상을 얼마 더 해라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이 소송 자체가 이제 변호사 비용 들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조금 이제 이 회사는 좀 지켜봐야겠어. 투자하기 전에 좀 지켜봐야겠어. 이러면 이제 투자 대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자기네들 얻는 이익을 또 깎아먹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애플이야 뭐 관계없지만 이런 오토리 같은 회사들은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럴 때 조정받을 때 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는 보시면은 변동성이 제법 큰 주식으로 지금 이제 마침 이렇게 50일 밑으로 내려왔고 다시 이제 상승을 그리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1선 밑에 내려왔을 때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스타를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제 한때 이제 여기 보시면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옵션 내부자들이 이 옵션 받은 거 많이 팔면서 인사이더 셀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다시 매수 기회는 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회사는 임원들이 옵션 받으면 좀 파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은 좀 인사이드 셀이 좀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퀴티 서머리 스코어 보시면은 지금 9.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가 4, 아웃퍼폼이 1, 뉴트럴이 3인데 이게 시장에서 좀 이 시장 컨센서스가 좀 긍정적일 때까지는 좀 내부에서 팔아도 괜찮지 않나 저는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이제 이거 타이밍 보셨던 분들은 51선 밑에 가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5일이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주가가 이제 흘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 15일까지도 계속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폼 4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내부자들이 자기네 보유 주식을 어떻게 했다, 처분했다, 안 했다, 리포트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인사이드 셀, 내부자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좀 흘러내렸는데, 이제 9월 15일 목요일 날 2.12% 상승해서 요런 이제 내부자들 파는 거로 오는 그런 이제 그런 하락세는 어느 정도 좀 조정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금 이제 옆으로 가면은 더 좋겠고, 지금 이제 10일 평균 이동선이 이제 50일 평균 이동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점을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차트 상으로는 저점인데 하여튼 다큐 사인이 없으신 분들은 이 회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에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문서 디지털화에도 꼭 필요한 회사고, 그러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채 지금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1.3인데 연말까지 이제 가면 한 4.5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울기로 보면은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크레딧 카드 이자율 같은 거, 뭐 비용 같은 것도 다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좋은데, 흔히 이제 비자, 마스터, 아멕스, 뭐 요 정도 카드 얘기하는데, 요 캐피탈 원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캐피탈 원은 그런 크레딧 카드, 자기네 캐피탈 원 카드랑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캐피탈 원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 올라가는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수수료 증가시키는 것도 이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와서, 목요일 날 좀 많이 올랐죠. 2.93%.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주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이 캐피탈 원도 한번 관심 있게 지금 보면 좋은데, 지금이 이제 좋은 때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서밋 스코어는 바이가 여기 5개, 뉴트럴이 2개니까 스트롱 바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NBC 이제 보시면은 선물 가격들이 이게 계속 파란불 빨간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약세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0.4%에서 그다음에 0.13%까지 약세고, 이제 석유 가격도 또 0.4%, 예, 그다음에 10년만기 국채는 0.01% 상승,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약간 약세로, 약간 강세, 약간 약세,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2주 정도 약간 약세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뉴스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3차 부스트 샷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선물 가게 선물이죠. 그래서 약간 조정, 뭐죠?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길게 보면은 S&P가 500일, 그죠? 500일 중에서 이제 가장 500 best day in more than 2 weeks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예, 500 지수가 지난 2주 조정 중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했지 않았냐, 요 얘기고, 유럽은 이제 에너지 위기가 있다고 뉴스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CNBC가 좀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약간 좀 오르든지 약간 내리든지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주말에 이제 뭐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될지, 아니면은 이 금요일 날 다음 주쯤은 좀 괜찮지 않겠나, 다음 주부터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주식들 한번 살펴보시고, 뭐 매수의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